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군은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 배치 필요성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와 함께 향후 대응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6번의 시도 끝에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반쪽짜리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김정은의 그 금년 2016년도 들어와서 4차 핵실험 이후에 여태까지 그 도발을 보면 일종의 공개 도발 같은 거죠. 네. 거기에 기만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무수단 시험 발사가 그 5차례 실패하고 6차례 그들이 말하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미사일 발사 역사를 쭉 보면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기술이 축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엄중한 사태로 우리는 봐야 된다. 왜? 첫째는 이것이 뭐 다른 분들 강조 안 하는데 당연한 걸로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동식 차량 발사대에서 쐈다. 그러니까 여기 원산 지역에서 계속 지금 5번 봐서 그 자리에서 계속 쐈으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많게는 무수단용은 한 100대, 많게는 미국 보고서는 200대 이상의 차량 이동식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야전형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기 탐지가 어려운 거죠. 동창리 같이 그 광명성 같이 이렇게 발사대가 있는 거는 조종하기 우리 나로 같은 것도 조종하기 잘못되면은 거항한데 근데 이거는 계속 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이동식 발사에 누가 대줬냐? 그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차축 6개나 있고 말이죠. 그 군사 퍼레이드마다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거 과연 그게 직접 만든 거냐? 주변국에서 준 거냐? 그것까지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도 올라가죠. 전 공군 출신입니다만은 고도와 거리를 생각하는데 고도는 제일 중요한 게 엔진입니다. 엔진이 약 20톤까지 되는 거를 들어 올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도가 1400, 그들이 말하는 1413.6인지는 누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들의 주장 선전선동용으로 나온 걸 그들 받아들일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확인해서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한미일 정보 당국이 미사일 궤적을 정확하게. 정점 고도도 중요한 거지만 거리가 그렇게 나갔다. 그런 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게 엔진에 근데 3월 9일 날 김정은이가 그 기폭형 장치 같은 거 하고 나서 15일 날 또 시험 발사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재진입 기술 나온다면 또 거기서 금방 피드백 해가지고 뭐하고 하는데 요번에 정점 고도를 그렇게 가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실패에 의해 거기 떨어졌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사태를 엄중하게 봐야 된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핵 장착 가능성이죠. 핵 장착 가능성은 과연 그 기술이 소형화, 경량화에서까지 탑재했느냐 안 했느냐는 더 우리가 명확하게 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절반의 성공도 성공이라 보고 우리는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안보 태세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기술을 축적했느냐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 이번에 그 6번째 무수단 미사일이죠. 화성 10을 좀 자세히 보면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 아래쪽에 조그만 날개가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이게 이번 그 발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항공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설계도 해본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12m밖에 안 되고 직경이 두꺼운 거는 올라가서 떨어질 때 이런 텀블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돼서 파괴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스커드 같은 미사일은 뒤에 그 노즐에다가 이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니은자형 그 격자형 그리드 핀을 해가지고 자세 제어를 했는데 기본 자세 제어는 보조 엔진을 하고 그리고 엔진이 주요 엔진이 보존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거리에서 낙하할 때의 안정성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미세 조정이 됐다. 뭐 군 당국의 발표하면 8개가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4시간 만에 그걸 뭐 수정해서 했느냐 이건 아니고 네. 저 4월 15일로부터 지금 한 2달간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걸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과대평가해서 안 되지만 상대의 기술을 너무 얕잡아 봐도 상당히 그 전략적 누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재밌는 건 우리가 가서 직접 파악하기도 어려운 거를 스스로 많이 공개를 한다고. 왜 공개를 하느냐? 사진 34장까지
네. 보통 피드백이 늦습니다. 노동신문이나. 근데 뭐 노동신문에 사진 싣는 것뿐만 아니고 AP통신까지 불러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키워드가 김정은의 키워드가 계속 태평양 작전지대, 미국 뭐 등등 해서 반미 투쟁기간하고도 연결돼 있고 6.25, 66년도 돼 있지만은 앞으로 김정은의 모든 것은 대한민국 서울 불바다 얘기 안 합니다. 절대. 미국을 겨냥해서 협상력이란가 차후에 이런 김정은이나 그 핵심 세력 나름대로의 전략적 셈법. 저는 그걸 오판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는 나름대로 먹혀들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셈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전략적으로 우리 군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한미일 정보당국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발표는 믿고 우리 거는 무조건 뭔가 좀 의심쩍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확실히 이전과 비교하면 이제 기술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사거리를 축소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왔는데 일본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일본 영해로 침범할 때는 요격 대기태세를 가지고 요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사거리 잘못돼서 일본 영토 내에 떨어질 때는 북한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직각에 가까운 83도의 고각으로 쐈다 하는 것은 물론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낙하속도 증가도 있지만은 북한이라는 일종의 섬나라와 같은 북한입니다. 일본만 섬나라가 아니고 왜냐하면 주변국에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동해 지역에 안착시키고 하는 그리고 1997년도에 일본 열도를 넘어서 한번 발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후폭풍이 오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런 전략적 계산까지 하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키면서 주변국의 그 과잉 군사적 물리적 대응을 고려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정확한 계측을 했다는 계측 수치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 조작도 했는데 어쨌든 일본도 이번 그 특히 최고 정점 고도를 제일 먼저 밝히고 말이죠. 물론 군 당국에서 줬겠지만은 네. 일본의 언론과 군이 사실상 국익 차원에서 일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측면에서 한번 다시 벤치마킹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말씀하신 핵탄두 탑재 기술 이것까지 북한이 보유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북한은 보여주기식으로 3월 9일 날 기폭장치 발정하고 3월 15일 날 또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핵탄두 모형 설계도를 김정은의 행차로 뒤에다가 게시를 해놓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무수단을 상징하는 듯한 뭉퉁한 모형을 해놓고 거기다가 핵 그 기폭장치가 어떻게 들어간다 그림은 그려놓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개하는 정보를 보고 어떻게 반응한가를 잘 알기 때문에 과거에 심야에 태평양 지역에 지도 놓고 했을 때도 그런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일련에 해서 이번에 그 동영상으로 백악관 팝카 영상까지도 같이 발표하지 네네.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거나 그것이 실제 핵무기를 장착해서 재진입 고열을 견딜 정도의 그것이 성공했느냐? 여부는 좀 더 그 대북 정보 역량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될 그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네. 북한이 일단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체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3월 15일 날 김정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핵폭탄 고폭 실험을 상징하는 듯한 핵폭발 실험을 계속하고 다종다양의 미사일 그것도 핵탄두가 장착하는 걸 시험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ICBM과 SLBM 지금 무수단이 굉장히 그 두렵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유는 이것이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시작이 됐고 유형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SLBM이나 기습 공격 공공연하게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핵 선제 기습 공격을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핵은 이미 개발됐고 앞으로 핵 투발 수단 언제 어디서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다양한 시험이나 또 도발을 할 걸로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군의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군은 이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요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주변국이 뭐라 하든 간에 이것은 뭐 괌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다. 미래 위협이 아니고 현존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뭐 어떤 이유와 명분을 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치하고 나서 이 효용성이 인정이 되면은 무조건 어떤 적절한 시기와 절차, 방법, 구체적인 걸 해서 반드시 배치를 해서 북한에 엉뚱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단순히 비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비교했을 때 지금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66년 전에 발생했던 그 우리 군사력 비교할 때 착각하는 게 전쟁 양상이 한국 전쟁 양상하고 다릅니다. 탱크가 234야 되는데 우리가 없었다. 뭐 현재는 우리가 탱크 2,400인데 북한은 4,400대. 수냐 인원이 110만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고 종합적인 전쟁 수행 능력, 국력이나 전쟁 수행 면에서 우리가 월등하다고 봅니다. 단지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존의 재래식 전력 비교는 군사 전략적으로 상징 어떤 실효적 가치가 떨어진다.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너무 기습 선제 공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생각했을 때 단순 군사력 비교는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은 질적인 우세도 판단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끝으로 여쭙고 싶은 게 사실 북한의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군과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계적인 경향이 신고립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글쎄요, 이제 미군을 축소한다 또는 방위비 분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려할 만한 상황이죠. 영국의 브렉시트나 뭐 미국의 모 후보가 이상한 발언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있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라든가 대한민국의 한미 그 안보 동맹이라는 것은 6.25 전쟁 때부터 피로 맺었을 뿐만 아니고 양국의 국가 이익하고도 합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서 걱정하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미국에는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든지 그 대북 그 첩보 위성이라든가 이 정보 감시 장치 자산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봤을 때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는 것은 다른 한편을 동전의 다른 면을 뒤집으면 그만큼 두려움이 크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보 무관심도 문제지만 너무 안보 불안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 안보 자신감을 갖고 국가나 한미 동맹 태세를 갖고 국민과 여론이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말고 더 이상의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군을 믿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때 그 어떤 국가나 안보 태세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